안녕하세요. 예라인 클리닉의 이주영, 하경 원장입니다. 피부관리의 기본인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단계인 보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안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자극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어서 피부에 수분을 주고 피부 자극을 보호하는 것이 보습의 단계일 텐데요. 우리가 흔히 피부 장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피부 장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피부 장벽학회가 있을 정도로 피부과와 피부 미용 영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피부층을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나누잖아요. 여기서 표피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담이나 콘크리트 벽이 돌과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표피층도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벽돌과 세포 간 지질이라고 하는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벽돌이 온전하고 시멘트가 꼼꼼하게 발려져 있어야 벽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 표피층의 각질 세포와 세포 간 구조물들이 온전해야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습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도 이 피부 장벽을 잘 보존하거나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군요. 맞아요. 우리가 보습을 잘하라, 피부에 때를 밀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피부 표피를 잘 보호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에요. 피부의 표피에 각질 형성 세포가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각질 형성 세포들이 맨 위로 올라와서 죽은 것들이 각질이에요. 각질 세포의 분화 과정의 최종 단백질인 필라그린에서 유래한 NM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 각질 세포 간 지질 구조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들의 균형이 잘 유지되어서 피부 장벽을 견고히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네. 그렇다면 보습제를 통해 피부 각질 세포 간 지질 구조가 잘 유지되도록 하고 천연 보습인자를 투여하여 수분이 각질 세포층에 머물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각질 세포의 정상 탈락 주기를 맞춰주면서 각질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가진 보습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 보습제는 크게 피부 수분을 직접 주는 폴리올유인 다가 알코올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글리세린이에요. 그리고 NMF 성분인 아미노산류, 수분 보존제인 당류들인 트레알로스, 포도당 또는 히알루론산들, 세포갈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 지방산들이고 수분 코팅제인 오일 등입니다. 역시 화장품왕 박사과정 중에 계신 화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피부 보습제는 수분을 주는 글리세린, 수분 보존제인 히알루론산 같은 당류, 천연 보습인자인 아미노산,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그리고 수분 코팅제인 오일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겠네요.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보습의 루틴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세안제를 가능하면 약산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도 피부의 산성도를 맞추고 남은 세안제 잔여물 제거와 1차 수분 공급을 위해서 수분 토너를 사용하고 피부 탄력이나 미백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에센스나 세럼이 있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 세라마이드와 재색 및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보습크림을 사용합니다. 심한 건성이신 분들은 보습크림 이후에 피부 수분을 커버링할 수 있는 소량의 오일류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여드름 환자분들이나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보습제를 바르면 답답하고 더 기름져 보인다고 하시면서 보습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보습제를 바르셔야겠죠? 맞습니다. 유분과 수분은 다른 개념이고요. 특히 여드름 환자분들은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경우가 많은데 보습으로 장벽 보호를 하지 않게 되면 피부염이 더 심해지거나 2차 감염, 피부 흉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성분 위주의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요.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등등 5개, 6개 단계 이상의 기초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충분한 보습을 위해서 한 가지 제품당 3겹, 4겹 이렇게 바르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를 옳은 보습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맞습니다. 피부의 구조에서 보셨듯이 피부벽이 각질세포와 세포 간 지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겹으로 받으셔도 제품의 흡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처럼 흡수되지 않고 표피 위에 발라져 있을 뿐이지요. 오히려 수분 유지인자, 천연 보습인자, 세포간 지질 성분들을 기본적으로 함유한 좋은 보습제를 한 가지 고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너뷰티라고 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제 복용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피부를 위한 영양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재미있는 연구 중에 대장상제균인 유산균이 부족할 때 몸의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의 염증이 악화되어 피부의 습진이나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위염이나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피부 건조증이 심해진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아토피와 건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보고들도 있고요. 실제로 피부 건조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 오메가3와 유산균을 정기적으로 드시고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영양제가 워낙 핫해서 피부와 관련된 영양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안에 이어서 피부 관리에 중요한 보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건성이나 중성, 그리고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까지도 피부의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부에 맞는 보습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보습을 위해 여러 가지 제품군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보습제의 역할을 제대로 갖춘 제품 선정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예라인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라인 클리닉의 이주영 하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